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데이터 사이언스학과 어, 박사과정 임정환이라고 합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논문은 2023년 PVADB에 발표된 코라라고 하는 시스템에 대한 논문이고요. 키워드는 클라우드 컴퓨팅, 리얼타임, 그리고 카프카가 되겠습니다. 네, 발표 이렇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클라우드 컴퓨팅의 컨셉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IT 리소스를 인터넷을 통해 온 디맨드로 제공하고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리전과 어베일러빌리티 존이 있는데 리전이 조금 더 큰 단위고 어베일러빌리티는 리전 내에 독립된 센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클라우드 컴퓨팅의 장점이라고 하면은 가장 우선되는 게 pay as you go, 사용한 만큼 비용을 지불하는 것으로 초기 비용이 굉장히 크게 감소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사용한 만큼 쓸 수 있고 쉽고 빠른 확장이 가능하다는 엘라스티시티와 여러 에이지를 통한 고가용성 그리고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라고 하는 것을 보장하는 것으로서 이제 보장되는 어베일러빌리티 등이 있겠습니다. 카프카는 굉장히 유명한 시스템인데요. 링크드인에서 개발된 실시간 데이터 처리 플랫폼입니다. 브로커와 토픽, 파티션, 프로듀서, 컨슈머, 주기로 나눠지게 되는데요. 브로커는 메시지를 처리하고 저장하는 서버를 의미합니다. 또한 어펜드 온리 로그로 데이터를 관리를 하게 되고요. 토픽은 이 메시지를 묶어놓은 논리적 단위입니다. 파티션은 이 토픽을 분할해 놓은 단위이고요. 프로듀서는 메시지를 만들고 카프카의 브로커에게 던져주는 역할, 컨슈머는 메시지를 가져가는 주체를 의미합니다. 또한 주키퍼와 크래프트라고 하는 시스템은 이제 토픽에 관련된 정보라든가 브로커 정보 등을 관리하는 메타데이터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카프카는 이제 메시지를 실시간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주는데요. 이 카프카를 클라우드에다가 올리면서 디자인 골을 이제 저자들은 설정을 합니다. 어베일러빌리티와 듀러빌리티의 목표는 이 서비스 레벨 어그리먼트 99.99%이고요. 스케일러빌리티는 이제 쉽게 스케일 아웃을 하고 엘라스티시티는 워크로드에 구애받지 않고 스케일도 쉬어야 하네요. 이제 퍼포먼스는 로우 레이턴시 하이스로 당연히 보장해야 되고요. 로우 코스트와 멀티 테넌시 그리고 멀티 클라우드를 지원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일단 전체 논문의 오버뷰, 전체 시스템의 오버뷰입니다. 이 컨플런터라고 하는 기업에서 쓴 논문인데요. 이 컨플런트는 카프카 기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입니다. 풀리 매니지드 카프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요. 이제 각 카프카 브로커에 프록시라고 하는 시스템을 넣어놓고 또한 컨트롤러를 통해서 메타데이터를 관리를 합니다. PKC와 LKC를 통해서 이제 피지컬 카프카 클러스터, 로지컬 카프카 클러스터를 분류하여서 관리를 좀 더 용이하게 하고요.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이제 카프카에다가 대치를 해가지고 좀 더 관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티어드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는데요. 핫, 웜, 콜드를 통해 핫, 웜, 콜드로 이제 로그들을 나눠서 빠른 접근이 필요한 핫 로그 같은 경우에는 SSD 기반의 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웜은 뭐 디스크에 저장을 하고 콜드는 압축해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이제 비용, 속도 등을 높이려고 한다고 합니다. 앱스트랙션입니다. 이 앱스트랙션은 이제 추상화를 의미를 하는데요. 피지컬 리소스를 숨기고 간편한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이제 사용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앱스트랙션이라고 말합니다. 이 앱스트랙션 한 단위는 컨플런트 카프카 유닛으로 저자들은 부르고요. 이 추상화한 CKU를 언제 스케일 아웃을 해야 될지가 가장 큰 포인트였다고 합니다. 이제 왜냐면은 이제 워크로드에 따라서 서로 다른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특정 지표를 가지고 스케일 아웃을 하게 되면은 다른 워크로드에서는 또 그렇게 해당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제 브로커를 싱글 서버 큐잉 시스템 with arbitrary inter arrival and service time으로 모델링을 하여서 이건 시뮬레이션에서 많이 쓰이는 개념인데요. 이것으로 모델링을 하여서 서버의 비지 타임을 기반으로 브로커 로드를 산출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제 CPU 유틸라이제이션은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데 헬스세크 프로듀서 그 레이턴시가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에 따라서 이 저자들이 설계한 브로커 로드 퍼센트가 크게 우상향으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트 에피션시입니다. 코어 카프카 코스트라고 하는 것은 네트워크 코스트를 의미를 하는데요. 네트워크 코스트, 디스크 코스트 등을 의미를 하는데요. 클러스터를 잘 사이징을 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으면 스루풋이 작고 너무 크면 레이턴시가 너무 길어지기 때문인데요. 서로 다른 스펙의 하드웨어로 인해서 병목 현상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 번의 벤치마크를 통해서 성능 비용 호환을 최적화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메모리 옵티마이즈드 인스턴스에서 CPU 옵티마이즈드 인스턴스로 변경을 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P구글 레이턴시를 3배 가량 개선을 했다고 하고요. 네트워크 코스트는 이제 크로스 어베일러빌리티 레플리케이션이 주요 병목입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데이터들을
듀러빌리티 등을 위해서 이제 에이지 간에서 레플리케이션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이것을 이제 클라이언트에서 같은 에이지에 있는 레플리카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게 설정을 하여서 레이턴시를 크게 개선했다고 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 카프카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카프카 외부에다 별도로 두었었는데 이거를 아예 카프카 브로커 안에다가 별도로 빼는 것이 아니라 카프카 안에 함께 집어넣는 방식을 통해서 비용을 최적화했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추가 CPU와 메모리를 잡아먹기는 하지만 이 카프카라는 시스템의 주요 병목이 디스크와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다고 합니다. 다음은 엘라스티시티입니다. 엘라스티시티는 크게 익스펜딩, 슈링킹, 로드 밸런싱을 의미를 하는데요. 이 카프카가 어려운 이유는 단순히 그냥 코드를 복제해서 100% 하면 되는 스테이트 리스트 시스템과 달리 이 카프카는 이전 요청이 다음 요청에 영향을 주는 스테이트풀한 시스템이기 때문입니다. 로드 밸런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워크로드는 기본적으로 예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어떤 매트릭으로 얼마나 자주 해야 할지가 굉장히 큰 쟁점인데요. 이 저자들은 SBC, 셀프 밸런싱 클러스터라는 이 클러스터를 통해서 사용자가 지정한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트리거링을 하는 크루즈 컨트롤 방식을 도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특정 브로커의 레플리카의 요청을 쏠리는 것을 네트워크 이그레스, 인그레스, 리퀘스트 레이트 등으로 슈리스틱하게 조정을 하게 되는데요. 뭐 사용자가 CPU라든가 뭐 메모리를 우선으로 지정했으면은 CPU와 이제 메모리를 우선적으로 로드 밸런싱 해야 되는 지표로 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익스펜딩 슈링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슈링킹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익스펜딩만 하면은 빠르게 하게 되기 때문에 전체 로드에서 각 레플리카가 차지하는 부분을 분석을 해서 티어드 스토리지의 액티브 로그 위주로 복제하는 방식으로 익스펜딩을 빠르게 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음은 옵저버빌리티입니다. 헬스테크 에이전트를 두어서 헬스체크를 하는 것과 플리와이드 트렌드를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데요. 헬스체크는 스케일링을 하고 서비스 레벨 어그리멘트를 이제 충족시키기 위해서고요. 플리와이드 트렌드는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관측을 해서 뭔가 좀 더 개선점이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클라이언트 센트릭 엔드-투-엔드 매트릭을 통해서 이제 외부의 헬스테크 에이전트를 두어서 주기적으로 확인하여서 이제 실제로 사용자에 가깝게 옵저빙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플리와이드 서비스 레벨 SLO 같은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 그건 좀 더 정지시켜서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토메이티드 미티게이션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데요. 네트워크 언어베일러빌리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제 클라이언트 사이드의 엔드-투-엔드 매트릭을 기반으로 모니터링 하다가 이게 발생하게 되면은 뭔가 미티게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스토리지 디그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이 싱크 레플리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데요. ISR 중에서 이제 브로커의 레이턴시가 가장 병목인 브로커의 네트워크 레이턴시가 종속이 되게 됩니다. 이 미티게이션은 이제 디그레이션 디텍터를 도입을 하여서 이 엔드-투-엔드 매트릭 추정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제 감시를 하다가 이제 문제가 되면은 해당 파티션의 리더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수행을 했다고 합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30일 동안 주요 3사에서 12건의 하드웨어 디텍션을 했고 이 미티게이션 스트레지를 통해서 서비스 레벨 어그리멘트를 개선을 했다고 합니다. 다음은 데이터 듀러빌리티입니다. 글로벌 레플리카를 이제 클러스터 링킹이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서로 독립적인 두 개의 클러스터를 연결하여서 모두 메타데이터를 복제하는 방식으로 듀러빌리티를 보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장애 발생 시 이제 해당 클러스터의 포인터를 다른 클러스터로 변경을 하여서 빠른 회복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백업과 리스토어에서도 마찬가지로 티어드 스토리지를 통해서 백업을 하고 어딧 인프라스트럭처에서는 컨시스턴시 관련 메타데이터 스테이트를 저장을 이제 토픽에 함으로써 데일리 배치 작업을 해서 이제 관련 정보 등을 정리하고 알람을 생성한다고 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스트럭처의 마지막은 업그레이드인데요. 안전한 버전 업그레이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를 이제 롤링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방식을 통해서 번갈아서 업그레이드하는 방식으로 이제 다운타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카프카는 멀티 테넌시를 지원을 하는데요. 이 저자들의 멀티 테넌시는 하나의 PKC 안에 여러 개의 이제 여러 클라이언트들이 함께 동작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아이솔레이션이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 PKC를 여러 개의 LKC로 구성을 하되 이제 API 키를 통해서 데이터 아이솔레이션을 구현을 하고 인터셉터를 통해서 이제 로지컬 카프카 클러스터를 아이디를 넣어주고 빼주고 이제 사용자에 따라서 디텍션을 해주고 식으로 처리를 한다고 합니다. 이 각
각 테넌트들에다가 쿼터를 적용을 시켜서 이제 쿼터 사용량이 일정 수준을 넘어가게 되면 백프레셔 이제 요청을 안 받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오토 튜닝을 수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전체적인 그 사용자의 쿼터를 다이나믹하게 관리를 하여서 전체적으로 이제 성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설명을 하겠는데요. 이 해당 논문은 이제 클라우드 네이티브 카프카를 적용을 했다라고 하는 점, 그리고 매트릭을 잘 만들었다고 하는 점, 다양한 지표들을 만들었다고 하는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논문이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발표 마치겠습니다.